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볼 텐데요. 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낙연 후보 쪽의 이의 신청을 기각을 했고, 이어서 이낙연 후보는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간의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좀 총정리가 필요해서요. 이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당무위 회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상당히 좀 진지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경론이 예상된다는 그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경론이라기보다는 다들 우리 당이 대선 승리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당무회의였기 때문에 다들 진지했고 좀 숙의하고 숙고했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어제 박수 통과했다면서요? 이게 그 의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네. 중앙당 선관위와 최고위가 그 해당 당규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문제 없다라고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추인하는 것을 의견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향후에 이 해석에 논란이 없도록 개정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막 이렇게 경론을 벌일 만한 사안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러한 그 특별당규 해석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논의되는 게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낙연 후보가 이제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재론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의 화근은 그 특별당규 59조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개정 필요성은 어제 당무위에서도 제기가 됐다고 하던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개정할 건지 계획은 나온 겁니까? 이 당규 개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8월 내년 8월일 겁니다.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결선 투표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논쟁이 더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까지 없도록 이 그 사퇴 이전의 득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이걸 무효표로 할 것인지 이건 또 총 득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명쾌하게 하는 당규 개정 작업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 이루어지고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되는 거죠. 맞는 표현이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지금 당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슨 그 이낙연 캠프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지지자분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가타부타 저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입장문을 내셨는데 여러 가지를 담으셨다고 봅니다. 당무위 결정을 존중하고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이재명 후보의 후보됨을 축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것은 결국은 민주정부 4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더 이어가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서른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던 분들하고 좀 그 대화는 좀 나눠 보셨어요? 그 저희 당 사무총장과 그 이재명 캠프의 조정식 그 총괄 선대본부장이셨나요? 두 분 간에 이렇게 실무 논의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논의들을. 그래서 어쨌든 통합과 개방이라는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다 의견들을 다 통일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없이 대통령 후보가 되셨지 않습니까? 또 본인 스스로도 변방의 장수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반드시 외연하유가 필수기 때문에 우리 당 전체 모든 분들을 아우르는 통합과 개방의 원팀 선대위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셔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이것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이낙연 이 두 분의 우리 당의 큰 정치 지도자들께서 조만간 네. 함께 만나서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손잡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뛰는 모습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입니다. 혹시 그 어제 이제 오후에 이제 이낙연 후보의 이제 승복 선언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 뒤에 당 차원에서 이낙연 후보고 지금 말씀하신 뭐 선대위원장을 맡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는 좀 혹시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전혀 아직 그 이야기를 예. 꺼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지도부 차원에서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네.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의 사무총장과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사 간에 이 선대위 구성 문제에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스타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양 캠프 간에 약간 어떤 이제 그 감정이 내비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 이거를 좀 푸는 자리를 당 지도부에서 마련한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도 갖고 계세요? 저는 어제 우리 이낙연 후보께서 그 통 크게 입장을 발표해 주셨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서른 의원께서도 우리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손을 꽉 맞잡고 함께 산에 오르는 동지가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뭐 이렇게 우리 당내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갈등은 해소하고 가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지지자분들도 함께 따라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앙선대위 구성 방안은 이제 논의는 시작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얼개는 좀 나왔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유시민 어떤 이사장의 뭐 지지 내지 합류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하는 그 목소리도 있었는데 당에서 유시민 이사장의 뭐 선대위 합류라든지 지원 이런 걸 요청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논의는 된 것은 없습니다만 네. 그 이제 좀 그 함께 최고위가 열고 하면서 승리로 가는 길에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약간 결이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어제 그 대장동 TF하고 고발사주 TF 단장이 지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TF가 가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 차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왔다고 자평하십니까? 이 문제 지금까지는 좀 당이 뭐 전면에 나서서 하기는 조금 부족했고, 네. 그 이재명 캠프 측에서 주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당도 서포트하는 형태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당 차원의 이 국민의힘 토건비리 척결 TF를 만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돈이 흘러간 거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으로 드러난 걸 보면은 국민의힘으로 돈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관돼서 이름 떠오르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국민의힘 쪽으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혹여라도 이게 무슨 그 유동규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명쾌하게 그 개발업자들과 국민의힘이 주 몸통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한 저희 당의 적극적인 노력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지금 네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문제로 해석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질문드렸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부분들이 있다면 경선 과정이 진행됐었더라도 당에서 대처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싶은 문제의식에서 한번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참 경선 중이다 보니까 참 애매하게 좀 저희들이 좀 스탠스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당이 좀 이 부분에 TF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이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당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주도적으로 제기를 했던 뭐 이건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당 내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아마 이제 뭐 서른 의원님께서도 네. 그런 얘기들을 몇 차례 하시는 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경선 과정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네. 서른 의원님께서도 뭔가 뭐 들으신 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철저하게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모든 범죄의 이런 비리 사건의 핵심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셨습니다. 단 1원이라도 뭐 책임질 일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2부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된 거에 대해서 땡큐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면 땡큐입니까? 저는 뭐 윤석열이 되든 뭐 홍준표가 되든 저희는 충분히 네. 박빙의 승부에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정말 무슨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일까 생각할 정도로 괴기스러운 행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괴기스럽다 하면 어떤 걸 뜻하시는 말씀이세요? 손바닥에 왕자를 예. 새기고 나오시고 바로 또 그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가서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네. 천공 스승이라는 분을 또 멘토로 모시면서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 야당의 대선 후보가 저 정도 수준인가라고 정말 의아해하고 괴기스럽다고 느끼실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이 이렇게 발언 하나 하는 게 뭐 호남은 뭐 민주당의 나아발이었다, 뭐 대구 밀란 예. 발언이다, 네. 뭐 이런 발언들 자체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철학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이어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희 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다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